제가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도 햇수로 7년 차가 됐습니다. 매일마다 봐야 되는 자료도 방대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가 쉼없이 들어가고 업데이트됩니다. 오늘은 책 정리하는 뇌의 내용과 제 생각을 덧붙여서 제가 어떻게 뇌 활용도를 높여왔는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하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효율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처리할 때 효율성이 높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오히려 뇌를 괴롭히는 과부하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B로 넘어가게 될 때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A에서 B로 다시 B에서 A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쓰지 않아도 되는 주의력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B라는 일을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 후에 다시 A로 돌아갔을 때 전화 오기 전 집중력으로 다시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낭비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핸드폰을 당연히 멀리하고 시작 전에 화장실까지 미리 다녀와서 집중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평소에 두세 시간 걸리던 일을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쓸 수는 없습니다. 뇌는 쓸 수 있는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주의력과 에너지가 낭비되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주의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끝내게 되면 낭비되는 주의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그 자체로 중요도를 선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먼저 중요도 설정을 해놓고 가장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어렵거나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정작 가장 주의력을 많이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남아있는 주의력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주의력이 떨어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고 나면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다음 해야 할 일의 효율까지 더 빠르게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사람들은 보통 7, 8시간 정도 잠을 자니까 하루에 3분의 1 정도가 수면 시간이 되겠죠? 잠자는 것만 잘해도 하루 3분의 1의 효율은 먹고 들어간다고 봐도 될 정도로 수면 시간과 질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잠자는 시간을 잘 써야 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그냥 놀고 쉬는 게 아닙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깨있을 때와 비슷할 정도로 활동하고 잠을 자는 동안 학습했거나 경험한 것들이 뇌 속에 저장됩니다. A그룹과 B그룹에게 기억 과제를 제시하고 A그룹에게는 바로 잠을 자게 시켰고 B그룹에게는 깨있으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한 후에 기억 과제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을 잔 A그룹의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건 유명한 연구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게 되고 잠을 자는 시간은 신체 회복 기능과 면역 활동에도 높은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은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정리하는 뇌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수면 사이클의 일관성이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게 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수면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과 뇌의 주의력 낭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특이하고 독특한 경험이거나
강력한 감정적 요소가 있는 걸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점심에 먹은 메뉴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죠? 작년 여름에 해외여행 가서 호텔에서 먹었던 조식은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자는 평범하고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고, 후자는 해외여행을 가서 낯선 곳에서 함께 갔던 연인과 보낸 특별한 감정적 요소가 끼어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작년 기억임에도 기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은 10대 때는 시속 1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로, 50대 때는 50km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독특한 경험이나 감정적 요소가 있는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해본 일들이 반복되니까요. 반대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는 뇌리에 강력하게 새겨지면서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기억이라면 행복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기억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을 남겨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꾸 무언가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은 새롭고 낯선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같은 일만 반복하던 뇌에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고 뇌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일단 도전이 시작되면 뇌 회로에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면서 가벼운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바로 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뭔가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좋아합니다.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연동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뭔가를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는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책을 열심히 읽어서 두꺼운 책 한 권을 독파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책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면 부분 일정 파트만 기억에 남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책을 읽었었나 싶을 정도로 남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이 책에서 오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그걸 남에게 설명까지 해주면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몇 배는 더 오래 남습니다. 다음은 주의력 낭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내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책상이나 침대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벽장이나 서랍을 정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는다고 덧붙입니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뇌는 잡동사니들과 마주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에서 받는 피로도와 무관하게 다른 피로도가 추가로 더 생깁니다. 침대는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정리정돈돼 있어야 되고, 업무를 할 때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업무 외적인 것들은 모두 치워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쓸데없는 곳에 주의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뇌가 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우라였습니다.